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토트넘 소식 다루는 토트넘 뉴스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표시된 세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미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토트넘 팬들에겐 애증의 선수인 다이어 인터뷰가 최근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리 네빌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오버랩에 출연했는데요. 뮌헨으로 찾아온 네빌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답변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토트넘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기사화가 많이 된 내용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훈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빌이 포스테코글루 체제 토트넘의 전술적인 면에 대해 언급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무런 전술적 작업을 하지 않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훈련 시간에 그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반복 훈련만 지시한다. 콘테 감독의 경우 10대 0으로 하는 훈련부터 리허설까지 매일 전술 훈련이 상당히 많았다. 훈련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된다. 라고 두 감독의 훈련을 비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없다는 지적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하는 훈련 자체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전술 훈련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전술 훈련을 좁은 범위로 좁혀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다이어가 자신을 중용하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앞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스타일의 비교일 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뛰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함께한 6개월 동안 정말 즐거웠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과 훈련 스타일이 좋았다. 그는 환상적인 감독이고 팀 대화도 훌륭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많이 뛰었던, 자신 출전 기회가 많았던 이전 감독 때가 더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콘테 감독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실력을 선보인 시기는 아마 콘테 감독 밑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감독으로서 면모 외에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를 정말 좋아했다. 매우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콘테 감독이 주관하는 미팅은 정말 놀라웠다는 기억이 있다. 그가 미팅과 훈련 때 조성하는 강렬함은 정말 대단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체티노 시절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알리, 에릭센 같이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많았죠. 다이어는 포체티노 감독의 젊은 선수들을 다루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면에서 탁월했다. 놀랍도록 디테일에 신경 썼다. 어떤 자세로 운동장에 있어야 하는지,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와 같이 세부적인 요소들에도 집중했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하게 된 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행운이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토트넘과 계약하기 전 사우샘프턴에 있던 루크쇼,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와 대화를 나눴고 이적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당시 우리가 그런 업적을 이뤄낼 거라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감독님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포체티노 감독을 치켜 세웠습니다. 또 한편 토트넘에 대한 애정어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스퍼시란 표현을 아시나요? 우리말로 토트넘스럽다, 토트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꾸준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긴다는 뜻으로 사전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우승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진 토트넘을 조롱하면서 굳어진 말이기도 한데요. 네빌이 토트넘의 멘탈리티를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지 바이에른을 이적해보니 차이가 느껴지는지 묻자 다이어는 이 표현을 언급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트넘의 정신 상태를 스퍼시, 토트넘스럽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나태한 태도다.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모든 팀들이 경기에서 지기도 하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불리는 팀은 없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 있을 때는 5, 6년 동안 누구도 우리에게 토트넘스럽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공격적이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였을 때도 토트넘 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시 우리 팀과 맞붙는 걸 좋아하는 팀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에서 끝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오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붙을 것이다. 우승했어야 하는 시기들이 있었다. 레스터 시티가 우승했던 시즌이 그랬고 첼시가 우승을 차지한 그 다음 시즌도 그랬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사실들과 부딪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기사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기됐던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맨시티전은 아스널, 첼시, 리버풀전에 앞서 다음 주 주말인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맨시티가 FA컵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일정이 밀렸습니다. 맨시티는 21일 첼시와 FA컵 준결승을 치릅니다. 부럽네요. 새로 잡힌 날짜는 우리 시간으로 5월 15일 수요일 오전 4시입니다. 5월 10일에 37라운드 홈 번리전, 5월 20일 진행될 리그 최종전 셰필드 원정 경기 사이에 열립니다.
벌리전 뒤로 일정이 잡히면서 맨시티전이 올 시즌 토트넘의 마지막 홈 경기가 됐습니다. 주말 경기에서 평일 새벽 경기로 바뀌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 팬들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 휴일입니다. 경기를 볼 수 있겠죠. 일정이 결정되면서 시즌 막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잔여 시즌 뉴캐슬, 아스널, 첼시, 리버풀, 벌리, 맨시티, 셰필드를 상대하는데요. 맨시티전이 빠지면서 뉴캐슬전이랑 아스널전 사이에 보름 정도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이후로는 만만치 않은 팀들과 3, 4일 간격으로 빡빡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아스널전 이후부터는 일주일을 풀로 쉴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면 주중 경기가 더 자주 있을 테니까 예습하는 셈 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런 일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미리 알아보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소식인 뉴캐슬전 프리뷰입니다. 토트넘은 4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8시 30분 한국 팬들에게 황금 시간대에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라운드는 4위 굳히기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31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현재 승점 60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 경기 더 치른 에스턴 빌라가 승점은 토트넘과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3골 밀려 5위입니다. 빌라가 이번 주 컨퍼런스 리그 8강전을 치르고 주말 선두 아스널 원정까지 떠납니다. 체력적으로도 버겁고 상대도 버겁죠. 토트넘이 뉴캐슬을 꺾고 빌라가 미끄러진다면 한 경기 덜 치르고도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비등비등한 편입니다. 지난 리그 5경기 토트넘이 3승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올 시즌 16라운드 홈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이 4대1 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최근 성적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난 시즌 원정 경기 1대6 패배실 것 같습니다. 거의 정확히 1년 전에 열린 이 경기 때 토트넘은 알렉산더 이삭, 제이콥 머피 이런 선수들에게 동반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말 그대로 탈탈 털렸고 케인이 결국 한 골을 만회한 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때는 콘테 감독이 나가고 스텔리니 코치 대행 체제여서 어수선한 때이긴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네요. 최근 5경기 전적은 이렇습니다. 뉴캐슬은 컵대회 포함 2승 1무 2패입니다. 리그 첼시 원정, FA컵, 맨체스터 시티 원정 연패 이후에는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토트넘이 승리를 놓친 웨스트햄 그리고 풀럼을 상대로 뉴캐슬이 오히려 2승을 따낸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토트넘은 3승 1무 1패, 풀럼 원정 패배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준수한 편입니다. 뉴캐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스 티켓을 따냈던 뉴캐슬은 올 시즌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얼굴들이 다 부상자들인데요. 주전급만 해도 스벤 보트만, 키어런 트리피어, 골키퍼 닉 포프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토트넘 출신인 트리피어가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에게 고전하긴 했지만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한 위협적인 풀백인데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리피어의 뒤를 바치는 리브라멘토도 부상이라 스웨덴 풀백 에멜 크라프트가 오른쪽 수비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겹게 시즌을 꾸려가면서도 홈에선 성적 있게 준수한 편입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 15경기에서 4승 2무 9패에 그쳤는데 홈 16경기에서 10승을 따냈습니다. 패배는 3차례였는데 2차례는 납득이 가는 패배였습니다. 3라운드 리버풀전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때도 승기를 잡았다가 후반 막바지에 2골을 먹혀 패했고 또 한 경기는 21라운드 맨시티전이었습니다. 역시 후반 추가 시간의 실점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한 경기가 좀 의아하긴 한데 19라운드 노팅엄전에서 1대3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크리스 우드한테 해트트릭을 허용했습니다. 이 세 경기를 제외하고는 리그 홈 경기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리그 원정 성적은 15경기 6승 6무 3패입니다. 뉴캐슬 주요 선수로는 앤서니 고든을 골랐습니다. 기마랑이스라던가 이삭이라던가 다른 선수들도 위협적인 선수들이 몇몇 있지만 고든은 손동생이잖아요. 똑같은 측면 공격수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데 과거 손흥민 선수 인스타 댓글에 고트, 세계 최고 선수를 뜻하는 고트를 이제 염소 이모지로 표현해서 기습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토트넘 홈에서 열린 맞대결 때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고든을 안아주는 장면이 국내 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희 채널 쇼츠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면에서도 경기할 만한 선수입니다. 부상자가 많은 뉴캐슬에서 꾸준히 공격진을 지키며 올 시즌 리그 29경기 9골, 6개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9골 중 8골을 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중 5골이 리버풀, 아스날, 첼시, 맨유, 맨시티 때 경기 때 나왔습니다. 빅6 상대 홈 경기 중 이제 토트넘만 남았죠. 토트넘이 피해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주요 선수로는 이 선수,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꼽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통산 뉴캐슬전 15경기 5개의 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기록적으로 다른 상대들에 비해 특히 뭐 유달리 엄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올 시즌 16라운드 맞대결이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우도기 히샬리송의 골을 연속 어시스트했습니다. 전반 26분 페널티 박스 왼쪽을 파고들어서 우도기의 골을 도왔고 이 골이 우도기의 데뷔골이었죠. 전반 38분에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역시 컵백패스를 통해서 히샬리송의 득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후반 히샬리송이 빠진 뒤에 이날 경기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페널티킥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골키퍼 두브라브카에게 걸려 넘어졌죠. 이후 직접 키커로 나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리그 10호골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득점으로 8시즌 연속 주자리수 득점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닉 포프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 이번에도 두브라브카 골키퍼의 출전이 유력시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으로 상대 수비진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수비수 트리피어 리브라멘토가 부상으로 빠져서 많이 약화된 편인데 히샬리송의 부상 복귀가 가능하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날 다시 한번 왼쪽 공격수로 나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도움을 하나 기록하게 되면 통산 리그 3번째 프리미어리그 10골 10개 도움을 기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캐슬전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